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요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더 큰 하락이 올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물론 추가 가격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근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33,500달러를 종가상 이탈 마감해주기 전까진 46,000달러대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하락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황에 잘 맞게 투자하실 것을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지라인을 지지해줄 경우 옆에 보이시는 마이크로 패턴과 비슷한 흐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투자 전략 잘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최근 부자 아빠 책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24,000달러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해당 가격대로 하락한다면 그때는 매수 시점이라고 트윗을 올렸습니다. 물론 기요사키가 말한 것처럼 2만 달러대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하락한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손절 라인을 이탈할 경우에만 2만 달러대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이탈하기 전까진 홀딩하셔서 46,000달러대의 반등을 노려보실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차트를 넓게 봤을 때 최근에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가격대가 상승 5파동이 나와주기 전에 조정을 받은 주요 지지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럴 때는 현재 하락 파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충격 파동이 나와준 자리보다 좀 더 높은 가격대에서 지지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한 번 더 쏠 수 있겠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라는 점에서 38,000달러 이하 분할 매수, 단기 목표가 46,000달러, 손절가 33,500달러로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이전 충격 파동보다 더 하락하게 될 경우 그때부터는 2만 달러는 기본이고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손실을 줄이고자 이전 조정 파동의 지지 가격대가 아닌 최근의 지지를 받아준 33,500달러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하락에 버틸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 손절 라인 꼭 지키시라고 알려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가끔 초보분들께서 이런 자리에 사면 안 된다, 지금 왜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항상 지금 왜 사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가격이 오르면 너무 비싸니까 떨어지면 사야지 왜 지금 사냐 물어보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하락하고 있는데 팔아야지 왜 이런 자리에 사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횡보하는 자리가 나오면 지금 시장이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올라갈 때 사도 늦지 않는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올라가면 지금은 타이밍 놓쳤으니까 가격이 좀 하락하면 사겠다고 하고, 또 막상 하락하면 하락장 시작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항상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상승 막바지에 탑승해서 손실을 보게 되죠. 이렇게 방황하는 투자자분들의 특징은 투자를 하실 때 한 푼도 잃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투자는 손실 위험이 따릅니다. 그 손실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큰 수익의 기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가 되지 않는 금액만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100만원 정도만 손실이 나도 당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러신 분들은 투자금을 100만원 이하로 정말 소액 투자하셔서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보단 투자에 대한 능력치를 쌓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시고, 나중에 투자금이 넉넉하게 생겼을 때 좀 더 큰 금액으로 투자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투자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면,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손절가인 33,500달러를 종가상 이탈 마감해서 현금 비중 늘렸지만 다음날 바로 33,500달러 위로 반등이 나올 경우엔 이런 자리에 다시 한번 매수해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손절 라인을 이탈한 뒤에 다시 올라주는 이런 자리는 제 매수 타이밍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손절 라인 이탈 후 반등이 나와주지 못하고 손절 라인 아래 가격대에서 이렇게 애매한 모습이 나와준다면 확실한 지지 라인이 확인되기 전까진 매수하지 마시고 상황 지켜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뉴스 보시게 되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들을 모두 상장 폐지하는 싱가포르식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국내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거래할 수 있고 라이트코인, 에이다, 리플 등 나머지 코인은 강제로 상장 폐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해당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라도 해당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게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신 알트코인을 바이낸스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거래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코인을 상장 폐지할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투자자들이 아닌 거래소인데요. 이유는 간단하죠.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줄어들수록 거래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거래량이 줄어들면 거래소의 매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소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바이낸스만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싱가포르식 규제안을 적용한다 해도 투자자분들은 바이낸스로 옮겨서 거래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엘살바도르에 대해서도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것처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공식 승인하고 세계은행한테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소식은 악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몇몇 분들께서 이게 악재지 왜 악재가 아니냐고 하시길래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목만 보면 이 소식이 안 좋은 소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기술적 지원을 거절했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세계은행이 기술적 지원 요청을 거절한 이유는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은 비트코인 투명성 문제와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거절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바로 금융 취약국들의 연쇄적인 달러 체제 이탈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최근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공식 승인하자 튀니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케냐, 브라질, 파나마 등 금융 취약국들과 중남미 국가에서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탄자니아 대통령은 중앙은행한테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만약 세계은행에서 엘살바도르에게 비트코인 관련 기술적 지원을 승인했더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 했을 겁니다. 이렇게 더 많은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할 경우 사실상 달러를 사용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지만 금융취약국을 시작으로 중남미 국가에서 달러의 사용량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할 경우 달러 체제가 붕괴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달러가 힘을 잃으면 미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죠. 그래서 세계은행이 이런 우려로 인해 기술적 지원을 거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세계은행의 도움을 받기보단 다른 해결 방안을 찾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많은 국가들이 달러가 아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싶어 하고 있지만 기술적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쉽게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술적 문제만 잘 해결이 될 경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융 취약국들을 위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나라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국가와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결국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욕하실 분들은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많은 국가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될 것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면서 앞으로 더 큰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펜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